법학자와 협력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내공식법입니다. 오늘은 ENTP의 스트레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별칭 있잖아요. 뭔가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다른 유형에서도 변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막 다른 사람들이 왜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사회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진짜 논쟁 자체를 즐겨. 파이터나. 그렇지. 근데 왜 재미로 막 논쟁하는 사람들 있잖아. 있어. 주변에 많단 말이야, 나도. 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 고문을 즐기는 유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진짜 고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논쟁이 그냥 유흥인 거야. 재밌어. 그리고 입담이 좋아. 지식이 풍부하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이 유형은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어도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부당함을 이제 경험을 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을 위해 내가 나서주는 거야.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논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근면하고 꼼꼼한 유형은 아니야. 약간 선동자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아이디어 내. 야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야! 가자. 이런 사람들이 워낙 좀 매력적이고 말을 잘하고 맞아. 이러니까 이 뒤에 이제 지지자들이 있잖아. 생기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막 버려. 근데 뒤에서- 꼼꼼하진 않잖아. 뒤에서 수습해. 뒤에서 열나 열심히 일을 해. 약간 이런 성격이다. 그리고 워낙 틀린 거를 못 참는 성격이야. 그냥 정의로운 성격?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겠니? 굽힐 줄을 몰라. 그래서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상사나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많을 수 있어. 남들은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을 했다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좀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부당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목소리를 못 내게 할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 오케이. 이때는 규칙이 빡빡하게 적용이 되는 상황은 조금 힘들어해요. 그리고 발전이 없을 때, 자극이 없을 때, 뭐 요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해요. 워낙 지겨운 일을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성미 자체가. 그리고 누군가 날 조종하려 들 때. 그것도 못 참아요. 왜냐면 리더의 기질이거든. 팔로워보다는. 그래서 팔로워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팔로워로 시작하잖아. 사회 초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힘든 거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사람은. 창의력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곡해될 때. 왜 이런 케이스들은 특히나 이런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야, 너 그거 가지고 승진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아니면 오버해서 일 버렸을 때. 감당이 안 돼. 수습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지자들이 있다고. 근데 지지자들이 없어 아직. 근데 내가 그냥 일을 버려버렸어. 그럼 나 혼자 다 수습해야 되잖아. 나 꼼꼼하지도 못한데. 그러면 이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뒤로 또 백하기에는 또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스트레스 받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평소에 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이야. 요게 없어져. 자신감이나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 무능하다.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패닉, 뭐 이런 감정들이 몰아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 막 몰아치잖아. 그럼 도망가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 도망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내가 집이 살만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지. 근데 안 돼. 그럴 만한 생활이 아니야.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다 보니까 창의력 이런 사치는 없어. 이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답지 않게 조용하고 가만히 굴해져. 왜냐면 내가 지금 상황을 막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건강염려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병으로 죽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실제로 몸에서 그렇게 반응해. 맞아. 정신이 신체를, 육체를 지배하는 네. 경우들도 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 같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아, 이거 최근에 관련 영상, 그 닥터 프렌즈에서 의사가 구글에 구글링 하지 마라. 경명 구글링 하지 마라.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건강염려증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그런 뭐 웃기는 에피소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병원을 전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걸 보면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위약 효과. 한국말은 위약인데 가짜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나를 실험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타민 A랑 실제 약이랑 그리고 위약이 있어. 근데 한 조건한테는 얘를 먹이고 한 조건한테 얘를 먹인 거야. 근데 응답을 받아보니까 둘 다 자기가 비타민 A를 먹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냥 속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초반에.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실제로 몸에서 그런 효과가 있나를 측정을 했거든? 똑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해소법을 알아야겠죠? 일단 시간을 좀 가져.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좀 생각을 해봐. 비논리적이라도 친구들은 비난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친구들이 원래 좀 뭐랄까 논쟁도 즐기고 좀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이잖아. 말 잘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장난을 치면 얘가 되게 뾰족하게 굴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평상시랑 다르게 굴 수 있거든? 근데 그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아. 빨리 풀어서 없애버리고 싶거든? 근데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 그냥 머리도 마음도 몸도 좀 환기를 시켜줘.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긴장감이 완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훨씬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이 채워지면, 내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면 그때 돼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